자, 2부 시작합니다. 재밌는 짤 시간인데요. 오늘 준비한 게 많아요. 한번 볼까요? 윤석열이가 오징어 게임 이정재하고 황동혁 감독한테 훈장 줬거든. 뭐 훈장 줄 수 있죠. 참. 근데 저 이야기는 뭐 워낙에 이제 에미상이라고 하는 게 세계적 상이기 때문에 훈장 줄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우리 말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에요. 이정재하고 한동훈이 동창이라는 거예요. 아, 이정재도 옛날 사진 감상이나 하시라고요. 이정재도 현대고등학교 압구정 현대고등학교 5회 졸업생들입니다. 네. 네. 누가 저 사진을 보고 한동훈이 저 많은 수천 어디로 갔는가 이렇게 얘기를 아직도 하는데.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잘 덮고 있잖아요. 근데 저게 수치 많은 게 아니에요. 저게 그때부터 이미 머리에 그 탈모의 증상이 있었어요. 자세히 보시면은. 아, M. 머리가 길어서 이렇게 덮고 있는 거지 상당 부분 올라가 있는 그런 머리입니다. 참. 재밌는 짤이죠. 네. 그래서 수치 압수수색 됐다고. 아니 근데 저렇게 훈장 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저 날이 지금 드론 때문에 난리가 난 날 아닙니까? 근데 훈장 수여를 할 수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때랑은 너무 분위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 때 저 훈장 수여식을 이러한 안보 공백이 있는 상황에서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언론에서. 그러니까 훈장 수여식을 하고 나서 무인기가 넘어왔다고 치면 그 한날에 그러니까 훈장 수여식도 할 수 있고 이렇게 강아지 입양시켜가지고 회의도 할 수 있고 만찬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 많은 업무들 중에 유독 NSC만 안 하냐 이거지. 그렇지. 제일 중요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6시간 동안 충분히 할 수 아니, 있었음에도 더럽게 불구하고. 일하기 싫은 게 그런 느낌 아니에요. 강아지 입양한 것을 두고 국민들한테 좋은 이미지 얻으려고 사실 문 대통령 코스프레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국민들한테 속이 터지는 거야. 야, 지금 북한 무인기가 떴는데 지금 강아지 앉혀놓고 있을 때야? 그 강아지가 무슨 차관급 대우받는 기사 낼 때야? 그럼 미친놈들인 거죠, 그게. 자, 두 번째 짤. 윤석열이 실제로 한 말입니다. 국가는 소멸해도 시장은 안 없어진다. 야, 삼성그룹 사장이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걸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됩니까? 지금 국가가 소멸한다는 개념도 참 이렇게 생뚱맞지만 시장은 안 없어진다. 이게 지금 뭐 우리가 아리백 뭐 이야기 하잖아요. 뭐 탄소 국경세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게 다 그 국경 이야기 하는 거예요. 시장에 국경이 없다. 그게 어디 있어요. 지금 그 국경으로 서로를 방어하려고 지금 온갖 수를 다 쓰고 있는데 그 아리백이나 탄소 문제에 대해서 개발도상국들이 불만을 가진 게 그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왜 니들은 다 탄소 다 떼놓고 우리는 못 떼게 하냐 이거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그 시장에 국가가 있으니까 국가끼리 헤쳐먹으려고 그 경계선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이게 국가는 소멸하고 내 임기는 끝날지언정 시장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의 저수지는 영원하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나의 저수지 영원하다. 아니 이게 산업부, 중기부, 신년 업무보고 때 한 말인데요. 대통령이 가장 신경 써야 할 문제는 일자리래. 그러면서 공공부문, 공공기관 일자리 지금 12,000개 줄이겠다는 거잖아요. 뭐 공무원한테 국제 마인드를 강조하면서 그 막걸리 술집 마인드가 뭐 국가는 소홀해도 시장은 안 없어져.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떤 의도로 말을 하는 거야? 저 말 속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미 일본의 속국이다. 뭐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소름 끼치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 진짜 너무 고통스럽네요. 진짜. 그다음 동백아가씨 오행시가 있네요. 동훈이랑 첼로 튕기며 슬퍼 마셔. 백성들은 죽겠다 난리인데. 안아받아도 모르는 주제. 가오는 졸라 쳐 잡고 다니니. 발욕이 절로 나온다. 아이고. 그렇다니까. 윤석열이 평상시 때 행실이 술을 안 먹고 뭐 이렇게 뭔가 좀 그 잘하는 사람이었다면 뭐 새벽 3시에 뭐 어디 저 술집 가서 동백 아가씨 불렀겠어라는 의미 나오겠지만 워낙 술 좋아하는 인간이니까 대통령이 돼서도 저지랄하고 다닌다는 게 일반적 국민들의 생각인 거고. 역대 대통령 중에 박근혜, 이명박을 제외하면
술을 취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다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고 김영삼, 뭐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다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안 마시잖아요. 임기 동안은. 왜 안 마십니까? 그게 술 마시는 게 얼마나 정치적으로 위험한 건지, 안보상 위험한 일인지 아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술 좋아한다고 그 술 마시는 대통령 지금 윤석열 말고 또 누가 있습니까? 예전에 그 소련에 그 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중간에 그 사퇴한 대통령 있잖아요. 그 고르바초프 이후에 그 옐친 술 취해가지고 춤추고 했던 그런 대통령 말고는 사실 없습니다. 그렇게 내놓고 술 마시는 대통령. 아, 러시아의 술친 대통령. 예,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짤 하나 갖고 1시간 얘기하겠다. 그다음 짤. 윤석열 헌법 체계나 모든 질서 제도가 다 성경 말씀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됐다. 아, 지랄을 하세요 진짜. 나 진짜 이거 박수 쳐주고 싶어. 그리고 윤석열이 그 어릴 적에 다닌 교회라고 하는 곳에 가서 예배 받거든요 이번에 성탄절에. 그러면서 45년 만에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윤석열이 그 2021년 10월 1일 날 작년에는 뭐라 그랬냐면요. 저는 독실한 불자입니다. 정부가 불교계 지원해야 됩니다. 도대체 뭐니 너는? 어릴 뭐, 적에 종교 대통합하는 정치인들은 많으니까 가는 데마다 이렇게 거짓말하면 우리가 모으잖아 이렇게. 기본적으로 개볼리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어머니와 모두 독실한 불자입니다. 근데 야. 이렇게 이제 종교를 이렇게 뭐 신실한 척 하는데 결국엔 천공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것 자체가 그게 무서운 거죠. 또 천주교 성당 가서도 미사도 드렸거든요. 음, 부지런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헌법 체계나 모든 질서 제도가 다 성경 말씀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됐대. 윤석열 씨 성경을 읽어 보셨습니까? 아니 헌법도 안 읽어봤을 것 같은데. 에휴, 그 김건희가 외운다잖아요. 구약 성서를 구약. 외운다지 않습니까? 아주 지랄하세요. 구약이 뭔지 신약이 뭔지 개념 모를 걸? 예수가 태어난 지 몇 년 됐어 올해로? 모르겠네요. 2022년이 된 거야. 이야. 예수가 출현 이후가 신약이고 예수가 출현하기 전이 구약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약도 아니고 구약을 다 외웠다고? 네. 구약은 양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아, 됐고.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이씨. 윤석열 효과가 하나 있어요. 사주로 진학 연구, 공문 발송, 교육기관의 점침이냐? 나 미치겠네, 진짜. 경기교육청, 공문 시스템, 가정통신문 내 악용 논란이 있는데 해당 교사가 명리학 연구가 왜 문제냐고 반박했다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주로 진학 연구를 하겠다라는 거를 공문으로 발송을 했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어떤 교사가 자기 이제 개인 연구 차원에서 그러니까 뭐 학부모들한테 이런 공문을 발송했다 뭐 이런 취지인데, 그러니까 이거 이제 그 교사 자질에 대해서 좀 우리가 심각하게 되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명리학이 뭐 맞다 틀렸다 그게 뭐 미신이다 아니다 이런 그 차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연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 이렇게 관심사 차원에서. 그런데 그걸 이제 공적 시스템을 활용해서까지 할 만한 거냐? 이거는 좀 다른 문제니까 좀 토론이 필요한 거죠. 아이고, 참, 재밌는 나라예요. 왜냐면, 우리가 배우는 인문 계열이든, 자연 계열이든, 그 뒤에 뭐가 붙어요? 과학이 붙어요. 인문과학, 자연과학, 또 세분시키면 사회과학, 이렇게 네. 과학이 붙잖아요. 정부의 영역은 그 과학의 영역에서 하는 거예요. 어떤 불확실성에 이런 영역에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최소한 우리가 사주, 명리학 이런 데 과학이란 말은 안 붙이잖아요. 네. 이 차원을 모른다는 거고요. 자,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이분의 SNS 한번 볼게요. 읽어주십시오. 검사 생활 29년간 이런 검사는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수사에 관여하고 중형을 구형한 피의자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참 면목 없고 늘 죄송했다 따위의 표현을 쓰며 사과한 사람은 윤석열 전 총장 이외에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말했던 구형한 피의자가 이명박, 박근혜 다 포함되는 겁니다. 단언컨대 검사 생활 29년간 이런 검사는 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중범죄를 주장하며 고위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을 단죄해놓고 그게 또 잘못된 관행이었다며 사면해주는 경우도 처음 봅니다. 오죽하면 사면농단이라는 지적이 나오겠습니까?
우리 헌정사에 이러한 경우가 있었는지요? 검찰 70년 역사상 최악의 정치검사는 윤석열 전 총장이라고 주장했던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발언이 새삼 떠오릅니다. 2017년 11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저는 검찰 70년 역사상 최악의 정치검사 윤석열 검사라고 생각합니다. 야, 이성윤 이렇게 싸우는 거야. 저번에 이성윤이가 뭐라 그랬다 그랬지? 윤석열이가 한동훈 수사하겠다고 하니까 눈에 뵈는 게 없냐? 눈에 뵈는 게 없냐 이렇게 네. 이야기했다 그랬지. 내가 봤을 때 그런 거예요. 뭐 검사 그게 없어도 좀 문제이긴 하지만 지가 수사에 싹 잡아 집어들어놓고 죄송하다 뭐 참 면목 없고 늘 죄송했다. 이거는 이제 지가 대통령이 해먹으려고 보수 세력한테 아부했던 건데 지가 수사했던 사람들 이따가 다 그 섹션이 있습니다만 싹 풀어주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 왜 수사를 합니까? 최소한.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재밌는 짤이었습니다. 재미도 있고 좀 기분이 더럽기도 하고 그러네요.